네,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박영준 교수님 연구실의 석박화학과정 신규사라고 합니다. 저는 철강 슬래그로부터 희토류를 분리함과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탄소 중립형 저온해수 기술을 연구하였는데, 그 공정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알칼리 퓨전 전처리법을 도입하여 금속의 침출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세계 악지에서는 기존 에너지 시스템을 청정 에너지 기술로 전환하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정 에너지 기술들은 다양한 희귀금속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희귀금속의 공급망 위기가 에너지 전환에 치명적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희귀금속은 컴퓨터나 반도체와 같이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금속 원료로서 기존에도 공급망 위기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만, 전기차나 다른 청정 에너지 기술들이 기존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 기술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희귀금속을 사용하겠다 더 극심한 공급망 위기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IEA에서는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비 약 8배 이상의 희귀금속이 필요할 것이라 전망하였으며, 이에 따라 석탄이나 전자폐기물과 같은 산업 폐기물로부터 희귀금속의 필요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연구팀은 산업 폐기물로부터 희토류를 회수함과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탄소 중립형 저온해수 기술을 연구하여 올해 공화학공학에서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철강 슬래그의 탄소 광물화 기술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으로서 철강 슬래그를 산성 조건에 침출하여 칼슘과 희토류를 녹여내고, 희토류를 높임으로써 희토류를 분리 및 농축하고, CO2를 주입하여 높은 pH에서 CO2를 저장함과 동시에 고순도 고체탄산염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림에서 보인 바와 같이 침출된 고체 전염물로는 건축 소재를 만들었고, 분리된 희토류는 초기 대비 42배 농축하여 희토류 회수 경제성이 2%와 근접한 수치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생성된 고체 탄산염에서는 1톤 슬래그당 약 117kg의 CO2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이산화탄소 저감과 저온해수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습식 금속 침출 과정이나 탄소 광물화 기술은 공통적으로 금속 침출 단계가 실질적 챌린지로 간주됩니다. RQ는 저희가 연구했던 각 단위 공정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금속 침출 단계가 희토류 회수율이나 탄산화율보다 효율이 현재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속 침출 단계에 가장 많은 용매와 에너지가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낮은 이유는 주로 실리케이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철강 슬래그는 일반적으로 칼슘 다음으로 실리케이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실리케이트는 SiO4를 기본 유닛으로 하여서 Q0부터 Q4까지 다양한 중합체를 형성하고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에서 실리콘 옥사이드의 결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침출이 어렵고, 또한 침출 시 실리콘이 침전이 빠르게 일어나서 입자의 표면을 덮는 실리콘 패시베이션 레이어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실리콘 패시베이션 레이어가 완전히 입자를 덮게 되면 입자 내부에 있는 대상 금속, 즉 칼슘과 희토류의 침출이 상당히 저해되게 됩니다. 따라서 금속 침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리케이트의 구조를 바꾸거나 미네랄로지를 튜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리케이트의 구조를 바꾸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주로 알칼리 퓨전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알칼리 퓨전법이란 시료와 NaOH 등 플럭스를 적절히 혼합 후 고온에서 소성시켜서 그 구조를 변형시키고 산에서의 침출 효율을 향상시키는 전처리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산업 폐기물에서 희토류를 회수하기 위해서 이 알칼리 퓨전 전처리법을 다양하게 보완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산에서의 침출 효율이 향상되는 만큼 대량의 용매가 사용되기 때문에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원했던 공정에서는 이 알칼리 퓨전에 사용되는 용매를 이중 후 다른 공정에 활용할 방법이 있어 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그림은 저희가 구원했던 탄소 광물화 기술인데, 첫 번째로 산 침출 후 나오는 고체 전염물로 건축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NaOH 모몰 농도로 고농도 알칼리수가 사용이 되는데, 이 알칼리제를 먼저 철강 슬래그의 알칼리 퓨전 플럭스로 사용하게 될 경우 시료의 가능성은 향상되고, 이때 중계 수출 문제에서 입안대 NaOH를 희석될 때 폐기되는 고농도 알칼리수를 다시 시멘트 공정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용매의 활용 순서를 바꿈에 따라 기존 용매의 소모량은 거의 유지하고 시료의 가능성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칼리 퓨전 전처리법은 추가적인 열투기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에너지 소모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알칼리 퓨전 조건에서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마일드한 온도, 즉 마일드한 조건, 낮은 온도에서 알칼리 퓨전을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 연구에서는 철강 슬래그에 알칼리 퓨전 전처리법을 도입하여 칼슘과 히토류의 진출을 개선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더 마일드한 조건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알칼리 퓨전 온도를 400, 600, 800도로 제어하며 각 온도에서 진출 효과를 권장하였고, 알칼리 퓨전 전처리가 어떻게 진출을 향상시키는지, 그리고 각 온도에서 어떻게 부족할 수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결정과 비결정상의 변화를 조사하였습니다.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철강 슬래그의 입도를 조절한 뒤 NaOH와 1대1로 합하여 400, 600, 800도에서 1시간 동안 숙성시켰습니다. 이후 알칼리 퓨전된 시료는 증류수로 10분간 추출하여 미반응된 NaOH를 제거하고 가용성 결정을 녹여냈습니다. 남은 고체 전력물은 산으로 진출하여 칼슘과 히토류를 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원소 분석은 ICP-OES와 MES를 이용하였으며, 먼저 기존 철강 슬래그의 실리카 패시베이션 레이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크로스 섹션 폴리싱 SEM을 통해 입자의 단면을 조사하였습니다. 구조의 변화 같은 경우는 하이 레졸루션 파우더 디프렉션 HRP를 통해 결정 변화를 분석하고 솔리드 스테이트 실리카 NMR을 통해 비결정상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먼저 철강 슬래그의 기초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성 분석 결과 철강 슬래그는 약 23%의 칼슘을 함유하여 1톤 슬래그당 260kg의 저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히토류의 경우 스칸딘, 이트륨, 라트넘, 세륨, 니오디움 총 이 5가지 원소가 주요 원소로서 약 450ppm이 함유되어 있었는데, 산업 폐기물에서 히토류 횟수 경제성의 최소 농도인 300ppm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조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결정 분석을 하기 위해 HRPD를 조사하는 결과 특정한 패턴이 관찰되지 않아 비결정상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비결정상은 실리카 NMR과 라완을 통해 조사하였을 때 메릴라이트 광물 계열의 Q1에서 Q2 사이에 중합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다음 수식으로 계산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2.2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철강 슬래그는 실리콘과 알루미늄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칼슘과 히토류는 그 네트워크 사이에 네트워크 안정제로서 분산되어 있을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처리하지 않은 철강 슬래그는 실제로 침출이 저해되는가, 그리고 패시베이션 레이어가 전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입자의 단면을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전처리하지 않은 철강 슬래그를 HCl 1, 2, 3몰 농도로 침출하였을 때 타겟 원소인 칼슘과 히토류는 HCl 3몰 농도에서 한계점을 보였으며, 실리콘은 거의 침출되지 않았습니다. 즉 실리케이트가 입자의 표면을 덮었을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관찰하기 위해 입자 단면을 조사하였습니다. CP샘을 통해 입자 단면을 관찰하였는데, 아래 그림은 침출 전후 철강 슬래그 입자 단면의 그림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붉은 선을 따라서 라인 EDS의 원소 분포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침출 전에는 칼슘 실리콘 옥사이드가 입자의 표면과 입자의 내부에 균질하게 분포한 반면, 침출 후에는 실리콘 옥사이드가 입자의 표면에 접층되어 있었고 칼슘은 입자의 내부에 대부분 분포하였습니다. 즉 칼슘의 침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합적으로 철강 슬래그 또한 다른 천연 곡물과 마찬가지로 침출 시 실리케이트 패시베이션 레이어가 형성될 수 있으며 침출이 더해질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알칼리 퓨전 전처리법을 도입하였는데요. 철강 슬래그를 400, 600, 800도로 퓨전하고 증류수로 추출한 뒤 산으로 타겟 금속들을 진출하였습니다. 먼저 전처리되지 않은 철강 슬래그는 모든 원소들이 거의 추출되지 않았지만, 알칼리 퓨전 후에는 일부 알루미늄과 실리케이트가 녹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철강 슬래그의 내부에 있는 알루미늄 실리케이트라는 네트워크가 NaOH와 반응하여 가용성 산을 만들었고, 이것이 녹아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남은 고체 잔여물을 산으로 진출하였는데, 전 단계에서 진출 한계점을 보였던 HCl 3몰 농도를 이용하였습니다. 기존 철강 슬래그는 칼슘과 히토류 약 50%가량 진출 효율을 보였는데, 알칼리 퓨전 400, 600, 800도 시에는 진출이 2배가량 개선되어 칼슘은 최대 98%, 히토류는 최대 85%가 진출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장 낮은 알칼리 퓨전 온도인 400도에서도 알칼리 퓨전이 극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알칼리 퓨전 전처리가 어떻게 진출을 개선하였는지, 그리고 왜 낮은 온도에서도
이것이 잘 수행되는지 관찰하기 위해 구조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HRPD로 결정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기존 철강 슬래그는 HRPD에서 특정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아서 비결정상으로 관찰이 되었는데 알칼리 퓨전 후에는 400, 600, 800도에서 다양한 패턴이 관찰되어 이러한 결정들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400도에서는 소듐 칼슘 하이드록사이드가 주요 상으로 있었고 600도, 800도에서는 칼슘 옥사이드나 소듐 칼슘 실리케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철강 슬래그는 NaOH 반응해서 이 칼슘 옥사이드와 같은 형태로 칼슘 네트워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함께 형성된 소듐 실리케이트나 소듐 알루미네이트는 반응성이 매우 높아서 중류수 추출 단계에서는 이 패턴이 사라졌는데 반응성이 높았기 때문에 물에 녹아 제거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결정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더 흥미로운 점은 400도에서는 결정이 중류수 추출 단계에서 모두 녹아서 제거되고 비결정 상으로 다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침출이 2배가량 향상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비결정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솔리드 스테이트 시리카 NAR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철강 슬래그는 왼쪽 그림과 같이 2.2의 중압도를 가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칼리 퓨전 후에는 400, 600, 800도에서 모든 픽들이 다운필드로 시프트되어 Q0 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존 Q2 이 정도의 네트워크가 모두 Q0 형태, 즉 가장 작은 모노멀 형태로 파괴되었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실리케이트는 중류수 추출 단계에서 Q2 상으로 다시 재침전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미 칼슘과 히토를 든 타겟 금속들은 네트워크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구조는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 또한 칼슘과 히토가 벗어났기 때문에 침출 효율이 상당히 좋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조 분석 결과를 통해 아래와 같은 메커니즘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철강 슬래그는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알칼리 퓨전 후에는 이 실리케이트 구조가 모두 파괴되어 모노멀 형태로 들어가고 칼슘과 히토르 등 타겟 금속들이 여기서 다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중류수 추출 단계에서 일부 실리케이트가 재진행이 되었으나 이미 칼슘과 같은 원소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하고 진출이 좋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알칼리 퓨전 전처리법을 철강 슬래그에 도입하여 칼슘과 히토르의 진출을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알칼리 퓨전 온도를 400, 600, 800도로 제어하였을 때 모든 온도 구간에서 기존 네트워크가 파괴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낮은 온도인 400도에서도 침출이 2배가량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상업 폐기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자원을 회수하는 새로운 공정에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사업자원 통상부와 에너지를 평가원의 도움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연구를 지원해주신 박영준 교수님과 연구원 구성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잘 이해를 잘 놓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구 자체가 알칼리 처리를 해서 그 구조를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한 다음에 산 처리를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잘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거하고 CO2 저감 아까 카본 누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연관이 있을지 제가 잘 놓친 것 같아요. 먼저 저희가 연구실에서 연구했던 내용은 이 탄소 광물화 기술과 자원 해수 기술을 연계하는 것을 먼저 수행을 하고 올해 봄에 이제 이걸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런 철강 슬래그의 기존 탄소 광물화 기술을 적용했을 때 이 pH 수행 단계에서 히토류를 선택적으로 뽑아내는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이 각 스텝에서 금속 침출 단계가 가장 효율이 낮았는데 이것을 단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에 알칼리 퓨전을 적용하였습니다. 네. 그냥 CO2에서 탄산 광물하는 거 다음 단계에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그러면 이 히토류의 종류에 따라서 나중에 뽑아내는 그 효율, 성능 그런 게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히토류 종류에 따라서 지금 보면 한꺼번에 다 빠져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게 더 잘 빠지고 어떤 게 좀 잘 안 빠지고.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연구했던 내용에서는 철강 슬래그에서 조성 분석을 하였을 때 가장 많이 들어있던 히토류 5가지를 뽑았는데 이것이 스칸듐부터 이 중에 5가지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이제 산에서의 히토류 금속 침출 효율인데 보시면 이트륨을 나타남 세rum 이오줌 이 4가지는 사실 비슷하게 구성이 움직이고요. 침출도 2배가량 향상된 것을 보이는 반면에 스칸듐만 유독 좀
효율이 잘 개선이 안 되고 기존에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다른 산업 폐기물에서 히토리를 회수하는 연구들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보고하는 것이 스칸듐만 이례적으로 다른 히토리와 달리 신출이 잘 안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는 아직 규명이 잘 안 됐지만 예상하기로는 이 스칸듐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원소들은 이제 란탄족 계열의 원소들인데 스칸듐은 다른 히토리와는 그 다른 란탄족 계열. 그래서 그 F오비탈이 없어서 조금 다른 고동을 보이는 게 아닐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